안녕하세요. 김민정의 뉴스브리핑 김민정입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도 벌써 9개월입니다. 대구시는 대구 50년 미래 번영이라는 시정 목표를 향해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5대 미래산업 육성을 시정의 핵심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경현 미래 ICT 국장님과 함께 대구 미래 50년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 ABB 산업 육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5대 미래 산업 중 ABB 산업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ABB 산업, 이게 좀 생소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BB 산업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A는 이제 ABB가 약자입니다. AI, 빅데이터, 블록체인의 약자인데요. 로봇, UAM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기본 기술에 관한 사항이 ABB가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ABB는 지금 사회적 인프라, 산업적 인프라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장을 돌리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에 관련해서 학습을 해야지만이 이제 불량률도 줄이고 재고도 적정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지 도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도로나 항만과 같은 사회적 인프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ABB 산업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작년 8월 말이었죠. 이게 수성 알파시티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 비전 선포식에서 수성 알파시티를 대한민국 제2의 판교로 만들 것이다 라고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수성 알파시티를 수도권과 경쟁하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키우겠다는 구체적인 전략이 있으신가요? 판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들이 입주하는 시설이 한 13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앞으로 풀 의료 용지랑 합쳐서 지금 한 6만 1천 평밖에 안 되니까 저희가 규모를 좀 더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지금 남은 의료 용지 8천 평을 풀고, 그다음에 제2 수성 알파시티를 기획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300개 기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규모를 키울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는 수도권과 다르게 인재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재를 이제 기업들과 같이 키우는 인재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 AI 대학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디지스트, 포스텍, 이런 기업들, 대학교 연구소들 이제 들어와서 기업들과 같이 개발을 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고요. 세 번째가 ABB 중에 핵심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쪽에 와서 거래가 되고 유통이 되고,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기업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판교라 차별화 시키고, 네 번째, 대부분 일하는 분들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입니다. 그런 MZ 세대라고 하는데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동호회도 만들고 축제도 열 수 있고, 그다음에 사진 찍을 장소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그런 이제 젊은이들이 일하기 원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이날 선포식에서 발표된 2030년까지 과기정통부와 함께 2조 2천억 규모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나요?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정도 전략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수성 알파 시티를 제2의 판교로 만들겠다. 그 부분은 제가 먼저 기업 지원 시설을 이제 많이 좀 늘리고, 두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데이터가 이런 산업의 석유라고 해서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국가 데이터 허브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이제 의료라든지 자동차, 기계, UAM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유통되고 모여서 생산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데이터가 또 연결될 수 있는 표준화가 필요한데 표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일 부족한 게, 이쪽 분야는 다른 나라도 똑같지만 인재가 아주 부족합니다. 특히 이제 아주 뛰어난 인재가 사람들 먹여 살리듯이 그런 인재를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런 인재
아주 고급 인재를 키우는 그런 장소로 만들 계획으로 1조 4천억 예타를 하나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전통 제조업이 강한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섬유라든지 자동차, 기계부품 이런 산업을 AI와 합쳐서 자율 제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예타를 저희가 한 3천억 규모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요거는 5월 달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네, 이 수성 알파시티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디지털 혁신 거점 공간으로 조성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ABB 산업을 관장할 미래 ICT국 이제 야심차게 신설이 됐는데요. 이 ABB 분야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초거대 인공지능을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오픈 AI라든지 MS, 아마존, 네이버, 구글 같이 이제 앞단에 대규모 GPU를 만들어서 이제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런 기능을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카피를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만화를 그려준다든지, 아니면 코딩을 해준다든지,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을 이용해 서비스하는 게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엔드 유저 마지막 이제 시민들이나 그다음에 1인 창작 미디어 기업들 같이 이제 그걸 직접 사용하는 기업이 있는데 저희는 그 두 번째 분야, 그러니까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분야는 제가 전통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 이제 기업이 제조 활동을 할 때 모여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이제 불량률을 줄인다든지 재고량을 적정량하게 관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인력을 대체한다든지 그래서 전통 제조업의 경쟁을 높이는 그런 분야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 미래 50년을 책임질 ABB 신산업 육성을 위한 대구시의 계획을 한번 들어보니까 첨단 도시로 성장할 대구시의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또 대구시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두 번째 시민들에 대해서는 제가 D마일이라고 이제 포인트 모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 이제 포인트가 쌓이는 제도인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대구페이죠. 대구페이로 연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카드사나 그다음에 항공사 이런 거로 연결해서 사장되는 포인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포인트도 이제 블록체인으로 연결을 해서 대구로 해서 짜장면도 시켜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연결할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 이제 학교 급식 이런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중국산도 쓰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저희는 블록체인 기술을 좀 이용해서 학교에 급식이 될 때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제품이 유통되었는지 이런 거를 검증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민선 8기 중점 추진 과제 공약에 데이터 산업 거점 도시 구축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봤을 때 좀 어딘가 이제 미래 도시적인 대구의 모습이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 앞으로의 대구의 발전 방향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이터가 요즘 이제 산업의 석유라고 합니다. 이게 데이터 없이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데이터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 제공자가 있고요. 데이터 서비스를 소비자가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공하는 사람이 있고, 데이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고, 데이터 안에는 그 데이터 거래하는 사람들의 많은 생태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돈을 벌어야지 데이터가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이번에 이제 국가 디지털 데이터 허브를 만들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크게 기획을 하는 분야가 하나 있고, 작게는 저희가 대구 내에서 이제 기업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뭐 데이터가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이 이제 위 내시경에 관한 의료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B기업은 영상 판독을 통해서 AI를 통해서 이제 그런 기술을 이제 판독하는 기술을 구현하는 기업이 있으면
수요 기업이랑 그 의사 선생님을 매칭을 해서 수요자가 어디 있고 공급자를 찾아주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대구시에 없는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데이터 거래하는 우리나라 사이트가 2개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데이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돈도 지원하고 이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열악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좀 단비 같은 정책일 것 같은데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이 데이터 유통 거래에 대한 인식 개선하는 것이 좀 중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데이터의 주인은 자기다라는 이런 인식 개선이 사실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이제 웹3라고 해서 이제 블록체인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자기 데이터는 자기가 관리하겠다 이런 인식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도 이제 데이터가 돈이라는 생각을 좀 가져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 데이터나 이런 거는 사실 좀 개방을 하고 그 유통이 돼야지 이제 산업이 되는데 이제 뭐 너무 좀 폐쇄적이고 이제 분야별로 사이로라 그러는데 이게 벽이 많아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관련 업체들이나 그런 기업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인식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그런 단체도 만들 계획입니다. 이 ABB 산업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해서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이 메타버스가 널리 화제가 되고는 있지만은 정확히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뜻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번 설명 메타버스가 이게 참 광범위한 개념인데요. 이제 말부터 보면 메타가 초월이라는 뜻이고, 버스는 이제 유니버스 이제 세계라는 뜻인데, 뭐 초월적인 세계 이런 뜻인데, VR 이제 아시죠? 오큘러스 쓰고 이제 보는 것도 메타버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AR라고 해서 정강현실 안경 끼면은 뭐 이렇게 건물 같은 거 보면 정보가 나오는 AR 그것도 이제 메타버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이제 현실 세계를 똑같이 적용을 해서 이제 디지털로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 예전 가상 공장 같은 거, 버추얼 팩토리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개념이 아주 다양하죠. 그래서 궁극적인 메타버스는 이제 영화의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그거 보시면은 이제 햅틱이라고 그래서 그 가상 세계에서 적용되는 충격이라 이런 게 이제 직접 현실 세계도 적용이 되고 그쪽 세계는 별도의 이제 경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쪽에 이제 궁극적인 메타버스가 이제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메타버스 산업 발전의 흐름에 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일단 이게 지금 크게 이제 시장은 열리지 않고 공공주도로 나가야 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 교육이나 기술 개발에 충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초광형 메타버스 허브센터라고 해서 동대구 벤처밸리에 지금 그 교육하는 기능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을 새로 짓기 전에 가상 공장을 먼저 만들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작용을 해보고 어디가 불량이 날 수가 있는지 이렇게 빨리 돌리면 몇 개까지 만들 수가 있는지 그다음에 제조는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위험해서 하기 어려운 교육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메타버스로 가상 세계를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교육 쪽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에서는 이제 ABB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올해 관련 행사를 또 풍성하게 개최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인재 양성이나 이제 아이디어 모집 차원에서 ABB 해커톤 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해커톤 대회는 이제 일정한 시간을 딱 주어지면은 이 시간 내에 이제 여러 팀들이 모여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기업들이 보고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하는 건 해커톤 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ICT 융합 엑스포라고 해서 이제 2006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면 그때까지 대구에서 만들어진 또 우수한 기술이라든가 제품 이런 걸 한꺼번에 볼 수가 있고 세계적인 트렌드도 볼 수 있는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대구시에서 이 ABB 산업뿐만 아니라 ABB 관련 국제 학술 대회도 유치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간략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대구 컨벤션 뷰로랑 협력해서 4개 국제 학술 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로봇 소프트웨어 관련 국제회의인 RSS 2023, 그리고 8월에는 IFSA 2023이라고 해서 이제 이것도 인공지능에 관련된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대한민국 ICT 융합 엑스포와 연결해서 이제 전기전자공학자 협회에서 후원하는 비디오 관련 신호 처리 기반이나 보안 감시 분야에 명성 있는 국제학술 대회죠. AVSS 2023 이것도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사람과 컴퓨터가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컨퍼런스도 있습니다. 이게 IHCI라고 해서 이것도 저희가 학술 대회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의 미래 5대 신산업 중에 하나인 ABB 산업 육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국장님, 이 ABB 산업이 우리 지역에 이게 뿌리를 내리려면 아무래도 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좀 절실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죠. 벤처기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된 게 눈에 좀 띄는데요. 벤처기업 위상이 이제 예전보다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벤처 기업들의 총 매출액이 한 223조 정도 되죠. 이게 삼성전자 빼고는 이제 제일 벤처 기업 합치면 많은 거고, 요 기업들이 이제 채용한 인원, 이제 고용 인원을 보면은 뭐 LG라든지 현대차라든지 SK 이런 것보다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구에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이런 기업들이 숫자가 한 766개 정도 되는데, 저희 벤처기업은 한 1230개에서 40개 정도 됩니다. 벤처기업 숫자가 더 많은 상황이고요. 아마 이런 기업들 중에는 아마 장차 네이버나 구글 같이 유니콘 기업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생각보다 벤처기업 힘이 좀 대단하네요. 지난달에 보니까 대구 미래를 책임질 제2의 애플을 육성을 하고 또 대구 첫 유니콘 기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벤처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육성을 위해서 대구시는 어떤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제 벤처 기업이 살려는 벤처 기업 생태계가 이제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일단 벤처 기업이 이제 많고 기술력인 벤처 기업이 많아야 되고, 벤처 기업은 자금이 없으니까 벤처 기업한테 투자를 할 수 있는 VC라 그러죠. 벤처 캐피탈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기업이 이제 혼자는 성장할 수가 없으니까 키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엑셀러레이터라 그러는데 벤처 기업을 육성을 하고 방향을 이끌고 멘토도 하고 새로운 투자도 이끌어주고 하는 그런 엑셀러레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벤처 기업이 어려움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펀드도 지금 ABB 펀드 1호, 2호를 지금 만들어 나온 상황인데, 두 개 합치면 한 463억 정도 되는 펀드도 지금 조성 중입니다. ABB 성장 펀드가 이제 지역 ABB 기업들 자금난 해소에 좀 큰 보탬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이 펀드 외에도 민간 투자 기관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고 제가 좀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팁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이거는 저희가 사실 뭐 공무원이 민간이 어느 기업이 기술이 뛰어난지 이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의 벤처 캐피탈이라는데 액셀레이터가 이제 특정한 기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대구시가 이제 대응 자금으로 같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액셀레이터가 예를 들어 한 1억을 투자하면은 대구가 한 2억을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투자된 기업은 그 투자한 벤처 캐피탈의 액셀레이터가 해외 진출까지 일괄적으로 쭉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역의 유망 기업 유치나 또 지역 기업들에 대한 다른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되어 있을까요? 여기에서 들어온 기업들은 대구의 초창기에 좀 정착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의 기업, 이제 작은 기업들에 이렇게 전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저희가 한 10억 정도 만들어서 여객 기업이 들어오면은 그런 기업들을 이제 물론 본사가 이전해야 되겠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만들어 놨고 벤처 기업들이 좀 집적을 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 알파시티하고 저기 동대구 벤처밸리에 벤처 기업들이 집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지금 만들어 놓은 계획입니다. 앞서 그 국장님께서 또 언급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 우수한 인재가 부족하다면은 이게 성장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 청년들의 이탈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해결할 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앞으로는 기업들이 교육의 주체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기업들이 필요한 커리큘럼을 직접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은 그 기업에 계신 실무자들이 와서 교육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기업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이제 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직접 기업들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인데요. 지금까지는 대학교가 이제 너무 이제 상하탑 안에 울타리 안에서만 이제 있었는데 이제 대학을 저희는 산업 현장에 끌어들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수성 알파시티에 경북대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영남미공대도 들어올 거고 디지스트, 포항공대 이런 게 다 돌아서 이제 같이 혁신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인재 양성을 할 건데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대학교랑 같이 풀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거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명대학교하고 저기 경북대학교가 이제 사업명 코드 알파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면서 학점을 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제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산업 도약을 위한 새로운 먹거리로 이제 주목받고 있는 ABB 산업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국장님, 우리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ABB 산업은 사실은 대구의 미래 발전에 제일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BB 산업은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일자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역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인 ABB 산업을 육성을 하고 이 기업들 많이 키워서 지역 청년들이 나가지 않고 머물고 밖에 있는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육성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래 ICT 국장님과 함께 미래 50년을 발전시킬 가장 중요한 사업인 ABB 산업 육성 방향과 또 관련 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시를 데이터 중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을 새롭게 구상하고 지속 가능한 벤처기업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각종 사업의 발굴과 또 시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미래 ICT국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서경현 미래 ICT 국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